같이 보겠습니다. 세포흡은 세 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가 해당, 두 번째가 TCA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녹화로 한 거고. 세 번째가 산화적인 산화입니다. 산화를 해서 인산을 붙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제 산화적인 산화가 일어날 때 효소랑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으로 어떤 시스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자가 이동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전자전달 시스템, 전자전달계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같은 표현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당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지에서 일어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TCA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산화적인 산화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총 다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강조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식 표기로 할 건데, 선생님 항상 6개의 C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정식 표기로 C6 이렇게 적을 겁니다. 알겠죠? 네. 나서라고 하세요. 포도당은 6탄당이고요. 탄소 6개 들어가고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뭘로 변해?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야. 그래서 2개 나오는데 우리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일단 1개만 볼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반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2개 ATP가 들어가서 4개 나와가지고 알짜 반응 적으면 총 2개 ATP가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과정에서 2개의 NADH가 생성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 피루부산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제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뭘로 바뀌어? 큰일 났네. 아세틸코A라고 하는 코A라고 하는 어떤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아세틸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가 3개짜리에서 2개짜리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로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끊어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에너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NADH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회로가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이고, 탄소 2개짜리랑 뭔가 만들어져서 이 회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합성되는 물질이 시트르산이 생성됩니다. 얘는 탄소가 6개짜리고, 그럼 여기서 탄소 4개짜리 올 거다라는 건 여러분 추론 가능할 겁니다. 시트르산이 알파케토 글루탐산, 글루타르산 어떻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숙신산, 그 다음 후마르산, 그 다음 말산, 옥살 아세트산, 옥살로 아세트산, 옥살초산 어떻게 표기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어제도 보니까 시트르산, 구연산, 뭐 NAD 이런 거 들었던데, 어제 먹은 음료수에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근데 어제 뭐 먹었어요? 그 파인애플이랑 망고 들어갈까요? 뭐 이상한 거 있던데 기억이 안 나. 이상한 플럼 뭐 있지 않았나? 자두무식이 없었나? 그 스위트 플럼 거기에 뭐가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탄소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여기서 뭐가 나오고, 안으로 여기였네. 안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하나 끊어져 나오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NADH가 받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NADH가 한 분자 나오고, 케토폼이기 때문에, 케토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이 2개라서 하나하나 끊을 때마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ATP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배우실 때는 그냥 나오는 게 뭐가 바뀐 다음에 ATP로 소모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갈 때 푸마르산 전용 받거든요. FAD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마르산 말산 갈 때는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약간 이성질체처럼 성향이 조금 바뀌고 요 마지막 말산에서 옥살초산으로 갈 때 NADH가 한 문자 생성되면서 우리 요 과정 총 합해서 뭐랍니까? TCA로 회로가 이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보셔야 할 게 피루부산 한 문자가 총 몇 개의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피루부산은 3탄소짜리라서 얘를 전부 다 끊어내서 이산화탄소가 총 3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NADH가 4개 나왔고요. FADH가 한 개. 1개 나왔고 추가로 ATP 한 문자가 ATP. 생성됐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 한 문자를 분해하면 피루부산이 사실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래서 얘도 2개 나오고 얘도 2개 나오고 얘도 2개 나오고요. 다 2개, 2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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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가 총 2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 과정에서 우리 나왔던 거 얘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ATP랑 이 NADH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다 나온 걸 다 합산하면 6개의 CO2, 그 다음에 10개의 NADH, 그 다음에 2개의 FADH, 4개의 ATP. 맞죠?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책 뒤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NADH는 2.5개의 ATP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면 총 25 ATP를 생성할 수 있고 얘는 1.5를 만들 수 있어서 총 3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ATP는 약 32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고요. 모르셔도 조건을 줬을 때 이거를 그려내면 계산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잘 하는구만. 문자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여기서 결국 NADH는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ATP를 합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합성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막에 보면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 이름 붙이는 건 제가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장차 성장하시게 되면 그냥 효소의 기능 뒤에다가 무슨 효소라고 붙여주면 돼. 포도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 그럼 그 효소의 이름은 포도당 분해 효소라고 하면 돼. 단지 대학교 가면 그걸 영어로 할 뿐이야. 글루코시다제 뭐 이렇게 부를 겁니다. 포도당이 글루코스고 아제가 붙으면 분해 효소거든요. 그래서 글루코시다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NADH가 에너지를 톡 보여주고 NAD로 다시 변해서 여기서 제3이 될 겁니다. 요거까지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NAD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전자 에너지가 담겼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NAD의 모습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랬죠. 네. 얘가 이렇게 생겼고 진짜로 수소랑 결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랑 수소랑 결합하고 나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전기적 이력 때문에 수소가 이렇게 수소 상호작용, 수소 이온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NADH를 학파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진짜로 결합하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2개가 딸려와. 그리고 이것도 부족한 표현인데 난 자세히 적고 싶다라고 하면 NADH 수소이온 하나 붙었다. 이렇게 적으셔도 이 세 가지 표기 모두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편하게 지금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상관없다라고 생각 그냥 저런 게 있다 하면 보셔도 되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자를 빨갛게 표현할게요. 여기 있는 전자 에너지가 가득 담긴 걸 여기다가 부어줘. 그러면
전자 녀석이 좋아 날뛴단 말이야.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전자를 좀막 튀일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저 1번 요소를 쉽게 생각하면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통로처럼 돼 있어. 얘가 에너지 많아서 막 날뛰는데 불뚝 같은 걸 뚫어주면 얘가 어디로 이동할까? 위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하나야. 그럼 얘랑 같이 따라서 주변에 떠다니던 H 플러스가 정기적 상호작용이랑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H를 부어준다기보다는 이 전자를 따라서 수소 하나가 하면서 따라가요. 얘 붙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얘는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전자를 여러분한테 설명은 안 하지만 누군가 전자를 떼가지고 3번에다 갖다 붙여줬지. 예, 1번, 2번, 3번, 여기 잘못했네요. 3번, 4번, 얘가 2번이고요. 선생님 2번으로는 안 가나요? 하면 2번으로는 안 가고 누군가 떼가지고 3번에다 갖다 붙여줘. 그럼 이 전자가 또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다시 또 비슷한 원리로 해서 이렇게 수소를 하나 올려주고요. 마찬가지로 또 3번에서 4번을 누가 갖다 줘. 무슨 사이토크롬 C 어쩌고 B6 복합식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옮겨주고 또 하라락 해서 이렇게 수소를 하나 이렇게 퍼줘. 그러고 나서도 사실 전자는 에너지가 남아돌아. 그래서 아까처럼 강하게 에너지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에너지가 있어. 얘 냅두면 어떻게 되게 모여서 나무 중에 딴짓해요. 내 몸 폭파시켜.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줘야 돼.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돼. 그 정리해주는 친구가 산소라고요. 이 산소는요 전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산소도 그냥 전자를 이렇게 갖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 에너지 때문에 지가 그냥 깨져버려. 오투로 못 존재하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또 난리칩니다. 지 존재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겨요. 전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자기 혼자 받으면 안 되니까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수소 친구를 이렇게 하나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치킨이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 50마리 처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있냐고. 먹으면 배 터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비닐봉다리 이렇게 양손에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닐봉투고요. 치킨이에요. 이 당신이고요.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수소라는 어떤 통 안에 전자를 담아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실제로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한번 붙여볼래? NADH를 NAD로 바꿨잖아요. 그럼 뭘 해준 거예요? 수소를 뗀 거잖아요. 그래서 NADH 탈수소 요소라고 하면 정말 좋아. 이렇게 붙일 수 있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얘는 효소니까 뭐가 있냐면 기질 특이성이 있어. 그래서 얘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리 에너지 통 한 개 더 있었잖아. 어디 갔니? 이 친구. FADH. 그래서 FADH에 대해서 기질 특이성 또 2번이 가져. 그럼 얘 이름 어떻게 붙여줄래? FADH 탈수소.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면 대학교 가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단지 영어로 쓰시는 교수님 존재할 거 한글로 쓰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FADH 탈수소 요소입니다. 라고 FADH에서 수소 떼는 NA 정도로 생각하시면 100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던다가 하지만 여기로는 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어떤 수용체는 한 방향으로 그렇게 전달돼요. 그래서 3번, 4번에만 전달하니까 두 개밖에 수소를 못 버리고. 그래서 ATP는 얘가 더 많이 생겨요. 수소를 3개나 버리니까. 얘는 2개밖에 못 버립니다. 수소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쓰겠죠. 수소가 계속해서 내가 당을 흡수해서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부으려면 여기에 수소 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져. 그럼 수소가 여기로 이제 이동하고 싶어서 안달난다. 보세요. 수소를 계속 퍼올리기도 해. 물이 와서 수소를 가져가. 여기 수소 농도는 계속 어떻게 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막 10,000배, 10만 배 이렇게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만 탁 열어줘도 수도꼭지 탁 틀고 있다가 버튼 탁 누르면 어떻게 돼? 물 착 나가듯이 얘가 쭉 나간다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전용적으로 이렇게 합성하게 됩니다. 요게 세포호흡의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까지 어느 정도 했고요. 보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을 때도 생각을 하라 그랬죠. 호흡을 하지 못해서 산소가 내 몸에 못 들어왔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자를 못 받아주고 전자 에너지 안에 남아있다 그랬잖아. 여기에 쌓여 계속. 이용 이렇게 쌓여. 그리고 여기를 못 넘기니까 여기에도 이용 쌓이고, 이제 얘도 다 쌓이면 이용 이렇게 쌓이고, 문제는 여기 다 쌓여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면 NAD가 계속 에너지 가득 찬 상태로 여기 줄 서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생산이 안 돼. 이게 생산이 안 되면 결국 빈 그릇이 없다는 소리고, 빈 그릇이 없으니까 여기서 에너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받아. 요거 고장나. 요거 받을 수 있어 없어? 고장나. 마찬가지로 FAD도 못 받아. 얘들이 다 고장나 있으니까. 고장나. 아무것도 못 일어나. 선생님, 그러면 앞에 조금 생산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산소 공급 멈추는 순간에는 그래도 조금 쌓일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이 있어. 한 1나노초 정도. 전기 흐르는 거랑 비슷해서요. 우리 시간이랑 달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하려고 생각하려고 뉴런에서 전기신호 보내는 순간 다 차. 진짜 순식간에 다 차. 그래서 거의 즉시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 못 받으면 그때부터 에너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에너지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농도가 그럼 계속 올라갈까? 얘는 미토콘드리아 내부니까 외부에서 그래도 피로부산의 농도가 꼭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상하다. 앞에서 NAD 고장나서 못 만드는데 왜 계속 이거 농도는 올라가지?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 얘를 젖산으로 바꾸는 게. 젖산으로 바꿀 때 여기 있는 에너지를 때려 박아서 다시 NAD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EATP식은 계속 얻는 발효라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무산소를 통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이런 발효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 세포호흡의 거의 전부고요. 다 했습니다. 이제 안 보고 어디까지 내가 기억이 나는지 생각하면서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다 했다요.